3과 2, 소통과 공감 시작하겠습니다. 55쪽에 학습 포인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제재 개관 보이시죠? 자, 듣기와 말하기인데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갑니다. 설명문이고요. 듣기와 말하기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주제, 듣기와 말하기는 화자, 말하는 사람, 청자, 듣는 사람이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다.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죠. 특징입니다. 독자에게 말하듯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일상생활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화. 이거는 만화로 제시하고 있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화를 할 때는 공감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설명문이지요. 제재, 공감하면서 대화하기. 다시, 공감하면서 대화할 때 지녀야 할 태도, 그렇게 듣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똑같이 특징은 말하듯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자, 공감하면서 듣는 방법이 어떻게 있다? 소극적, 하나 더 적극적 들어주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고요. 하나 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대화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미 공유 과정으로서의 듣기와 말하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볼게요. 자, 화자와 청자가 어떤 대상, 사건에 관해서 자신의 생각하고 느낌을 서로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를 통해서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뜻이고요. 듣기와 말하기를 통해서 상대방에 관해서 몰랐던 점도 알게 된다입니다. 민호랑 아빠랑 배드민턴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가지고요. 민호는 아빠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아빠는 서로 관심을 표현하고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본문에 나오지요? 나옵니다. 56쪽 가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2는요. 듣기와 말하기를 할 때 화자와 청자가 지녀야 할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지요. 자, 자신의 말하는 목적에 맞게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서 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자의 감정, 태도, 지식 수준 등을 고려해서 적당하게 말을 해야 되겠죠. 듣는 사람은 집중해서 들어줘야 되지요. 그 다음에 화자의 의도를 잘 이해해주고 화자의 말에 적절하게 반응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렇게 되면 자신의 생각과 느낌 등을 잘 전달할 수 있고요.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자,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의미와 효과. 의미. 자, 상대방의 생각에 나도 그래. 같이 느끼면서 대화하는 것이 되겠고요. 다시 상대방의 처지에서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노력해야 하고 자신의 견해, 너는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배려라고 하죠. 그러면 어떤 효과를 얻게 되느냐?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상대방이 내가 말을 듣는데 그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람한테 친밀감까지 갖게 되고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까지도 찾게 하죠. 그러면서 공감하면서 듣는 방법이 소극적, 적극적 들어주기 이렇게 있는데요. 소극적은 적절한 몸짓과 표정으로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향해 앉기, 눈 바라보기, 상대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 대화의 맥락에 맞는 표정을 짓기 등을 하면서 격려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랬구나 등이 소극적인 말하기. 적극적으로 들어주기는 무엇이냐? 상대방이 한 말을 요약해서 네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라고 하고 상대방의 감정의 의도를 헤아려서 상대방의 한 말의 의미를 재구성해서 말해본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이죠. 본문 들어가 볼까요? 41쪽입니다. 자, 첫 번째 의미 공유 과정으로서의 듣기와 말하기인데요. 이 만화 진짜 웃기지요. 서로 지 얘기만 하고 앉았지요. 볼까요? 자, 이 대화의 문제점은 학생 1은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 얘기만 하고 학생 2는 음악 수행 평가만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둘 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것이죠. 가볼까요? 밑에 내려가 보면 두 사람의 대화는 대화라고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했는 것이니까 왔다 갔다가 안 해주죠.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는 무엇이냐? 화자와 청자가 지식, 정보, 의견, 감정 등을 주고받으면서 주고받는다 하면서 의미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듣기와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서로 공유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똑바로 말할 거면은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말하는 것이 좀 더 옳겠다라고 하는 거. 42쪽 가보면은요. 이번에는 아빠와 아들의 만화가 나오죠. 아빠와 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볼까요?
아빠가 말을 할 때는 말하는 사람은 아빠, 듣는 사람은 민호고요. 민호가 말할 때는 말하는 사람은 민호, 듣는 사람은 아빠지요. 화자와 청자가 계속 바뀌면서 서로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서로 주고받는 거야. 생각이나 느낌 등을 주고받고 이 대화는 상호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되겠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아빠와 민호 간이 공유하게 된 의미는 뭐냐면 민호는 아빠가 나한테 관심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아빠는 민호가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민호가 아빠는 나한테 관심이 없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느냐?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관심을 표현하고 마음을 주고받으며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뭐 얘기하느냐? 대화가 필요하고 대화는 중요해. 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유하게 된 의미입니다. 43쪽.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민호와 아빠의 대화가 두 사람에게 미쳤을 영향은 무엇인가? 서로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화를 조금 더 많이 나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이 화자가 하는 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밑에 있습니다. 학습 포인트 볼게요. 아빠와 민호가 듣기와 말하기를 통해서 공유하게 된 의미, 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래서 서로 관심을 표현하자라고 하는 거. 듣기와 말하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뭐가 좋으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잘 전달할 수가 있고요.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와 말하기를 할 때 화자와 청자가 지녀야 할 태도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내가 말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말해야 되고요. 듣는 사람의 감정, 태도, 지식 수준 등을 고려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듣는 사람은요, 화자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줘야 되죠. 얘가 무슨 말을 하는가 내가 듣고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잘 이해하고 그 말에 적절하게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4쪽 들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이야기예요. 공감하며 대화하기라고 하는데요. 공감이라고 하는 뜻을 조금 이야기합니다. 공감하면서 대화할 때 지녀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처지에서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공감. 그리고 자신의 견해, 너의 의견이 옳다, 틀리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고 우선은 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밑에 가볼까요? 공감하면서 대화하기의 의미와 효과. 공감. 상대방의 생각에 나도 그렇다라고 느끼면서 대화하는 것이 공감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상대방의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믿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다시 상대방의 고민을 해결할 실마리,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45쪽 가보면 다시 만화로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죠. 광수, 은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미는 슬펐대요. 그렇게 있었는데 저런 그래 광수 그랬구나. 정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난 대화에서 나타난 광수의 태도는 소극적 듣기예요. 몸짓이나 표정으로 은미의 말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 네가 말하는 걸 나는 잘 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은미를 향해 안고 눈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맥락에 맞는 표정을 짓고 그래서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있다. 내가 느끼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면서 은미가 말을 이어갈 수 있게 그랬구나 정말이라고 하면서 받아쳐주고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요것은 소극적 읽기의 방법인데요. 자, 학습 포인트 한번 볼까요? 소극적 들어주기의 방법은 적절한 몸짓과 표정으로 상대방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건데요. 상대방을 향해 앉거나 눈을 바라보거나 고개 끄덕이거나 대화에 막는 표정을 짓거나 다시 상대방의 말을 이어갈 수 있게 격려하는 말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46쪽 가보시면요. 또 다른 아이가 있네요. 은미랑 찬우가 있습니다. 은미야, 무슨 일 있어? 찬우가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은미가. 그랬는데 찬우는 조금 다른 반응이죠. 은미가 했던 말을 다시 요약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신경 쓰여. 그래서 마음이 좋지 않겠네. 라고 하면서 은미가 하는 말을 재구성하면서 그러니까 은미가 그럼 나도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요렇게 해야지. 라고 하니까 잘 됐네. 라고 이야기하지요. 올라가 봐서
자, 찬우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적극적 들어주기인데요. 적극적 들어주기의 방법은 두 가지. 은미가 했던 말을 요약을 하는 거야. 친구가 너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이야기도 건성으로 들어서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다투었구나 라고 하는 요약하고요. 다시 은미가 한 말의 의미를 다시 재구성해서 친구와 다투고 헤어져서 너의 마음이 좋지 않겠네 라고 재구성해 주니까 은미가 그래 하지만 나도 화해해야 되겠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7쪽 가보면 이렇게 찬우와의 대화가 은미에게 미친 영향을 한번 보면은요. 내가 친구와 화해하고 싶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친구와 화해할 방법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까지가 되지요. 적극적인 들어주기에 효과가 되겠습니다. 광수와 찬우 한번 보시면은요. 광수는 소극적이지요. 아, 그래. 네 말에 맞장구를 치고 어느 정도의 반응을 들으면서 열심히 들어주지요. 소극적이고요. 찬우는 적극적입니다. 말을 요약하고 자신이 이해한 대로 재구성하여서 광수보다 좀 더 적극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학습 포인트 볼게요. 적극적인 들어주기의 방법은 상대방이 한 말을 요약하기,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도를 헤아려서 상대방이 한 말의 의미를 재구성해서 말해주는 것 되겠습니다. 끝.